네, 긴급 진단 이어가겠습니다. 요즘 중동 전쟁의 영향으로 인해서 유가가 요동치고 있는데 오늘은 석유화학, 정유 산업에 대해서 깊이 들어봅니다. 강동진 현대차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유가가 변동성이 극심한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전쟁에 대한 영향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데 호르무즈 해협 중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폐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고 이 유가의 상승 압력이 앞으로 어디까지 전개될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항하는 배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안정적으로 들어와야지만 우리나라가 안정적으로 석유를 공급을 받을 수가 있고 글로벌 물동량의 한 20% 정도 전체 수요의 20%, 물동량의 한 25%가 호르무즈를 통항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이 안정화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유가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그 물량을 안정적으로 대체해서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굉장히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큰 물량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유가를 여기서 예측하는 거는 결국은 이 전쟁이 어떻게 안정화될 것이고 어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곧 끝날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안정적인 통항이 어떻게 보장될 것인가 그런 것들이 담보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계속적으로 좀 변동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못하니까 지금 기름 창고에 계속 쌓이고 그러다 보니 이제 중동 산유국에서 감산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G7은 전략 비축유 공동 방출 논의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앞으로 유가 볼 때 어떤 변수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뭐 사실은 저희는 이제 비축유를 방출하는 걸 말씀하신 대로 약간 비상 수단이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그거를 방출하는 과정에서도 호르무즈 통항이 안정화되느냐가 가장 큰 변수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말씀드렸듯이 비축유를 방출하는 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이제 한계가 있는 거고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방출을 하고 났는데도 호르무즈 통항이 안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 비상 쿠션 자체도 상당히 소진되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로 또 굉장히 좀 많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 부분이 해결이 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하루에 이제 하루에 전 세계가 쓰는 석유가 1,000만 배럴 정도 됩니다. 1억 배럴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호르무즈에서 들어오는 석유가 2천만 배럴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20%죠. 그러니까 이거를 갑자기 물리적으로 이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공급처가 나타나는 것이 몇 주 안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가 풀려야 되겠네요. 그 방법밖에 없겠네요. 근데 지금 뭐 전쟁이 끝나더라도 유가의 완벽한 회복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도 일정 부분은 충분히 이제 설득력이 있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보면은 말씀하셨던 대로 중동의 몇몇 국가들이 저장고가 대부분 이제 꽉 차기 때문에 석유 생산을 이제 감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팔아야 되는데 못 파니까 그런 상황이죠. 그런 업체들, 그런 이제 국가들이 감산을 하고 나면은 그거를 다시 생산으로 연결시키는 데까지 또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요? 갑자기 스위치 켜듯이 되는 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그런 것들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뭐 수급이 안정화되기는 어려울 거고 향후에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많은 국가나 많은 기업들이 석유 제품들, 휘발유라든지 등경유나 이런 것들의 재고들을 이미 상당 부분 많이 썼을 거고 혹시나 이제 국가들도 전략 비축유를 많이 방출했을 수가 있잖아요. 전략 비축유는 그냥 주는 건 아닙니다. 정유사들이 나중에 이걸 사서 갚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수요가 또 거기에 붙어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갑자기 스위치 켜듯이 이게 호르무즈가 안정화됐다라고 해서 수급이 굉장히 안정화되고 유가가 뭐 한 60불로 다시 돌아간다 이런 거는 약간 이제 좀 시차를 두고 생각해야 되는 이슈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단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종전이 되더라도 생산량 회복하는 데 최소 3개월이 소요될 것이다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 정도의 시차는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건가요? 예, 그렇죠. 물론 이제 선물 시장이나 이런 것들은 종전이 되고 나면 어느 정도는 빠르게 이제 기대를 발휘하기 때문에 돌아갈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인 석유 수급이라는 것들이 당장 안정화되지는 않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쟁 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데 좀 시간이 걸릴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름 가격이 하락하는 속도도 좀 늦게 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염두에 두시면서 살펴봐야 되겠고, 지난주에 급격한 가격 조정을 맞은 석유화학 기업들이 이제 연쇄적인 불가항력 선언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일단 석유화학 업체들의 가장 큰 이슈는 네. 원재료인 납사거든요. 원재료인 납사가 이제 중동에서 우리나라 수입되는 게 한 5, 60% 정도 예. 국내 수요에 이 정도가 되고요. 또 국내에서 또 납사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컨덴세이트 스플리터라는 거를 돌려서 납사를 생산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컨덴세이트 같은 경우도 중동에서 대부분 들고 옵니다. 그래서 납사 수급이 전체적으로 이제 상당히 좀 불안한 거고, 이건 단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요. 동남아에도 그런 업체들이 있어서 일부 업체가 이제 인도네시아에 있는 업체가 불가항력 선언을 했고, 오늘은 이제 보면은 일본 업체도 불가항력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업체들도 납사를 안정적으로 조달받지 못하면 네. 안정적으로 생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항력 선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납사 같은 경우에는 재고를 석유만큼 오래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납사는 이제 재고를 오래 쌓아놓게 되면 납사 성상이 변할 수가 있는 그런 리스크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사를 뭐 비상 사태를 대비해서 이렇게 해놓는다든지 예. 이렇지는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유 쪽보다 조금 더 먼저 타격을 받는 느낌입니다. 아하. 그 보통 그 정유주가 반등을 보였을 때, 이제 급등을 시장에서 했을 때 이런 논리거든요. 그 과거에 장기 공급 계약을 싸게 해놨기 때문에 유가가 오르면 정유주는 마진을 더 많이 남길 수 있다, 이런 논리인데 그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을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장기전으로 가면은 안 좋다라는 말씀이실까요? 네, 일단은 유가에 대한 변동성은 네.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저희가 정유주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석유 수입의 70%가 되는 그 중동산 석유가 네.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냐가 1번입니다. 왜냐하면은 뭐 유가야 그때그때 변할 수가 있지만 호르무즈 해협이 안정화가 안 되고 석유 수입을 못 한다라고 하면은 예. 국내 석유들을 정제를 하는 공장들이 안정적인 가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가동률을 이제 뭐 유지를 할 수가 없을 거고 최악의 경우 낮춰야 될 수도 있고 유가랑 상관없이 상당히 이제 뭐 생산 차질을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저는 1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이 안정화된다라는 그런 이제 시나리오를 가정을 하면은 예. 유가가 이제 빠질 수는 있는데 그러면 정유주는 팔아야 되냐? 저희는 그때부터는 오히려 더 좋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예. 유가가 오르고 내리는 거는 이제 단기적인 얘기고요. 지금 중동에 있는 많은 설비들이 이번에 전쟁 간에 손상이 됐습니다. 어저께도 보면 바레인에 있는 설비가 이제 손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람코의 설비도 손상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제 설비들의 생산 차질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은 올해 1분기에도 보면은 정제 마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때도 이제 정제 마진이 좋았지만 오히려 전쟁 후가 되면은 그런 설비들이 이미 상당히 좀 타격을 받은 입장에서 보면은 정제 마진은 좋을 겁니다. 그때 한국 업체들이 안정적으로 석유를 조달받아서 가동률을 풀리 올리게 되면은 네. 국제 시장의 석유 제품 수급이 굉장히 타이트한 것에서 상당한 이제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유가보다는 지금은 안정적인 수급이 보장이 되느냐, 이것이 가장 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만약에 안정적인 수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저희가 생각해 보면 그때는 한국 정유사들이 상당히 좀 좋아지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유주에 대한 투자 포인트 먼저 들어봤습니다. 최근 내신 롯데케미칼 리포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석유화학 쪽에 관심 많으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사실은 롯데케미칼뿐만이 아니라 국내 석화기업의 주가 실적에 미칠 핵심 요인이 뭔가도 궁금하고, 리포트를 보면 중동의 불확실성 해소가 좀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가장 큰 변수, 이것만 보면 되는 건가요? 지금은 이제 1번은 그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도 국내 이제 석유화학 업계가 구조 조정이 진행되고 있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당장 이제 납사 크래커들이 꺼지는 건 아니고 원래 순차적으로 이제 구조 조정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지금 중동에서 납사를 안정적으로 가져올 수가 없다라고 보면은 말씀드렸듯이 크래커들이 생각보다 빠르게 가동률을 낮춰야 되거든요. 사실 유럽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지금 역내에서의 상당 부분의 석유화학 제품이 쇼티지입니다.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어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크래커에서 만드는 폴리에틸렌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뭐 마트에 가면서 받는 예. 비닐봉투부터 타이어, 뭐 자동차 내장재, 건축 제품을 다 만들잖아요. 예. 근데 그런 수요가 있기는 한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인도네시아에 있는 설비, 일본 설비, 그다음에 중국 설비, 한국 설비들도 전반적으로 가동률에 대한 위험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쇼티지입니다. 하지만 한국 업체들 입장에서는 그거를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크래커들은 만약에 가동을 멈추게 되면은 이게 오랫동안 가동을 못하게 되면은 그 안에 이제 설비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율이라도 가동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피드스탁을 원재료를 지금 당장 소진해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계속 그런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응을 못하고 저율 가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피드스탁을 받는 게 일단은 첫 번째일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국내 석유화학 업체들의 구조조정 과정 이런 것들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롯데케미칼 계속 중립을 내는 이유가 예. 글로벌하게 공급 과잉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들은 뭐 그거는 이제 크게 변함이 없기 때문에 계속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 하지만 이제 거기서 더해서 이제 이런 리스크가 또 생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크래커라면 이제 석유화학 제품의 출발 원료를 NCC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렇게 화학 쪽도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 좀 긴 관점에서 보면은 정유 쪽이 더 긍정적이라는 말씀이신 예, 것 그렇죠. 같아요. 지금은 정유사들이 그러니까 이 위기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예. 빠른 시간에 안정화가 되면은 저희가 보기에는 국내 정유사들이 상당히 좀 괜찮을 수 있습니다. 다른 정유사보다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설비들 중에서 일부가 파손됐습니다. 예. 이미 그 전에도 글로벌 수급은 굉장히 타이트했고요. 그리고 이 시점이 지나고 나면은 많은 회사들이나 많은 국가들이 갖고 있는 재고들을 많이 소진했을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것들을 채워야 되는 수요들이 가수요로 붙기 때문에 예. 저희는 이제 이 리스크가 좀 안정적으로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한국 정유사들 투자 매력이 상당히 좀 높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두고 지켜봐야겠네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동진 현대차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우리는 믿었습니다. 주도주의 오름세는 계속될 것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업과 산업의 성장. 한국 경제의 새로운 전환. 한국경제TV는 한국 증시의 다음 도약을 응원합니다.